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전문의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 있어서 재료 선택, 연골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들을 많이 오시는데 나는 어떠한 연골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번에 코 수술을 하고 싶은데 비중격 연골을 쓰고 싶어요, 아니면은 귀연골을 쓰고 싶어요, 또는 이제 늑연골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세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 수술을 할 때 연골을 2번 정도 써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둥을 튼튼하게 세울 때 한번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끝에 올려서 마무리할 때 이 2번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재료로는 코 안에 있는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있고, 귀연골을 좀 크게 떼가지고 접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늑연골인 자가늑연골이나 남의 늑연골인 기증늑연골, 이렇게를 보통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비중격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비중격 연골을 거의 무조건 노출을 시키는데 그때 일부분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겉에서 티가 나지 않고 흉터가 추가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크기만 적당하다면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단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담을 할 때 CT를 찍어서 비중격의 크기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비중격 연골로 기둥을 튼튼하지 못하게 세울 경우 코끝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재료를 추천을 드릴 거고, 비중격 연골의 양은 충분하긴 하지만 예전에 다쳐가지고 꺾여 있는 경우,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 비중격에 대해서 만곡중 수술을 받았거나 그런 과거력이 있던 분들은 적합한 재료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비록 양이 부족하다고 해도 비중격은 앞쪽은 연골, 뒤쪽은 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같이 이어 붙여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첫 수술이시고 또 비중격 양이 넉넉하다면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 재수술일 경우 보통 코끝이 낮아져가지고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비중격을 사용했을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지 못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비중격 연골로 코 수술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들은 일단은 재수술로서 이미 사용된 경우, 두 번째는 비중격 양이 너무 적을 경우, 세 번째는 비중격이 꺾여 있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연골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귀연골은 살짝 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어서 기둥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귀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높여야 될 경우 귀에서 많은 양의 연골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귀 모양이 바뀔 위험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접어서 쓴다고 해도 코끝이 변할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코끝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향이 매우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기둥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연골은 잘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늑연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늑연골은 여기 갈비연골을 말하는데, 일단은 2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증늑연골. 다른 분들이 기증을 해서 이제 제품으로 나온 이런 늑연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가늑연골. 내 늑연골을 직접 채취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증 늑연골 같은 경우는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몸에 흉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단점은 늑연골의 상태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딱 제품을 열었는데 너무 약하거나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는 원하는 부위에서 원하는 크기만큼의 연골을 채취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단점은 일단 흉터. 연골을 채취하려면 보통은 한 2cm 정도 내외의 절개, 마를수록 좀 작아지고 통통할수록 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절개를 만들어서 골로 들어가서 연골을 채취해야 돼요. 흉터가 안 남을 수는 없어요. 이쁘게 잘 꾸며드리게 되면은 흉터는 생각보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 종류의 연골, 비중격, 귀연골, 늑연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내가 원하는 연골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비중격을 원하는 경우는 내 비중격 양이 넉넉하고 또 재수술이 아니어야 되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꺾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중격으로도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연골, 기본적으로 잘 추천을 안 드려서, 세 번째로 늑연골. 늑연골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내 거건 남의 거건, 이제 자가늑이건 기둥이건 언제든지 첫 수술이건 재수술이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연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